영국의 왕실보다 더 화려하고 할리우드 스타보다 더 완벽해 보였던 가족이 있습니다. 바로 축구계의 전설 데이비드 베컴과 패션 아이콘 빅토리아 베컴이 이끄는 베컴 가문입니다. 전 세계는 이들을 제2의 로열 패밀리라 부르며 동경해왔고 그들의 삶은 언제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완벽한 가족의 성벽에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그 균열의 시작점은 외부의 적이 아닌 그들이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장남 브루클린 베컴이었습니다. 자신감 넘치게 요리 조언을 건넸다가 전 세계적인 조롱거리로 전락한 브루클린. 사람들은 그를 향해 부모의 명성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금수저라는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브루클린은 대중의 비난에 주눅들기는커녕 오히려 부모를 향해 칼을 겨눴습니다. 그는 베컴의 아들로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지옥이었다며 자신의 불행했던 과거를 폭로하는 폭탄 선언을 하기에 이릅니다. 여기에 묻혀있던 아버지 데이비드 베컴의 과거 불륜 스캔들까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가문의 명예는 그야말로 진흙탕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화려한 가족을 파국으로 몰고 갔을까요? 오늘 우리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숨겨진 베컴 가문의 추악한 진실과 돈과 명예로도 막을 수 없었던 가족 해체의 드라마를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최근 영미권에서는 네포 베이비라는 단어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노력이나 재능이 아닌 부모의 후광과 인맥으로 손쉽게 성공을 거머쥔 유명인 2세들을 비꼬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브루클린 베컴이 있습니다. 그의 삶은 겉보기엔 화려한 성공의 연속처럼 보였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끈기 없는 포기와 실패로 점철된 역사였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축구 선수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2살 때부터 공을 찾고 세계적인 명문 구단 아스널 FC 아카데미에 입단하며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빠만큼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결국 2015년, 그는 아버지에게 더 이상 축구를 하고 싶지 않다고 선언하며 축구계를 떠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가 선택한 길은 어머니 빅토리아를 닮은 예술가의 길. 바로 사진작가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포트폴리오 하나 없이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버버리의 캠페인 사진작가로 발탁되었습니다. 수십 년을 노력해도 얻기 힘든 기회를 단지 베컴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얻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의 사진을 보고 초점도 맞지 않고 피사체에 대한 이해도 없으며 아무런 감동도 없다고 혹평했습니다. 영국의 유력 일간지 가디언은 브루클린의 사진은 그의 인생만큼이나 지루하고 밋밋하다며 비수를 꽂았습니다. 사진조차 포기한 그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은 요리였습니다. 그는 야심차게 자신의 이름을 건 요리 프로그램을 런칭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의 실체는 대중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고작 샌드위치 하나를 만드는 10분짜리 영상을 위해 무려 62명의 전문 스태프가 동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레시피를 검수하는 요리 연구가부터 식재료를 손질해주는 보조 셰프까지 그는 그저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연기를 했을 뿐입니다. 편당 제작비가 무려 1억 원에 달했지만 그가 만든 결과물은 편의점 샌드위치보다 못하다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루클린은 나는 내 힘으로 성공하고 싶다는 모순된 인터뷰를 반복하며 대중의 분노를 샀습니다. 아들이 부모에게 이토록 강한 반감을 가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시계를 20여 년 전으로 돌려야 합니다. 1997년, 당대 최고의 걸그룹 스파이스 걸스의 멤버 빅토리아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꽃미남 스타 데이비드 베컴의 만남은 세기의 로맨스였습니다. 그들은 결혼 1년 만에 첫 아들 브루클린을 품에 안으며 전 세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중에게 보여진 인꼬 부부의 이미지는 철저하게 연출된 쇼윈도에 불과했습니다. 2003년, 베컴이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며 가족과 떨어져 지내던 시기 충격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베컴의 개인 비서였던 레베카 루스가 그와의 불륜 사실을 폭로한 것입니다.
레베카의 증언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외로움에 지친 베컴을 위로하다가 선을 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특히 어느 날 아침, 베컴과 밤을 보내고 일어난 그녀가 침대 옆 협탁에서 빅토리아의 머리핀을 발견했을 때의 참담한 심경을 털어놓으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심지어 호나우두의 파티가 열리던 날, 남편이 연락이 안 된다며 찾아봐 달라는 빅토리아의 전화를 받고 베컴의 방을 찾아갔다가 또 다른 여성이 침실에 있는 것을 목격했다는 폭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베컴은 즉각 성명을 내고 나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며 모든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폭로는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모델 사라 마백은 베컴과 싱가포르에서 만나 단 4시간 만에 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가 공개한 문자 메시지 속에서 베컴은 자신을 영원히 어른이 되고 싶지 않은 피터팬에 아내 빅토리아를 잔소리꾼 웬디에 그리고 불륜녀를 요정 팅커벨에 비유했습니다. 너와 함께라면 어떤 일탈도 가능하다는 베컴의 낯뜨거운 메시지는 그가 쌓아온 신사적인 이미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후에도 덴마크의 한 호텔에서 베컴과 관계를 가졌다는 여성 등 불륜 증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빅토리아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보란듯이 남편의 손을 잡고 공식 석상에 나타났고 셋째 아들을 출산하며 불화설을 잠재웠습니다. 하지만 2023년 공개된 다큐멘터리에서 그녀는 결국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고 힘든 시기였다고 고백하며 완벽해 보였던 결혼 생활이 사실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고통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부모의 위선과 그늘 속에서 정체성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브루클린에게 구세주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사살 연상의 배우 니콜라 펠치였습니다. 니콜라는 단순한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자산 규모가 수조 원에 달하는 전설적인 헤지펀드 매니저 넬슨 펠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일론 머스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진정한 슈퍼리치였습니다. 베컴 가문이 유명세로 먹고 사는 집안이라면 펠츠 가문은 그야말로 자본 그 자체인 집안이었던 것입니다. 2020년 브루클린이 니콜라에게 프러포즈를 하고 결혼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양가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4월 미국 판비치에서 열린 호화로운 결혼식은 두 가족이 원수가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갈등의 씨앗은 웨딩드레스였습니다.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는 시어머니 빅토리아가 며느리의 드레스를 직접 디자인해주는 것은 관례이자 자존심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당일, 니콜라는 시어머니의 브랜드가 아닌 명품 브랜드 발렌티노의 오트 쿠티르 드레스를 입고 등장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브루클린은 훗날 충격적인 비하인드 스토리를 밝혔습니다. 결혼식을 불과 며칠 앞두고 빅토리아가 갑자기 우리 아틀리에에서 드레스를 완성할 수 없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니콜라는 급하게 다른 브랜드를 수소문해야 했고, 이는 며느리에게 굴욕을 주기 위한 시어머니의 고의적인 태업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결혼식장 내에서의 갈등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서양 결혼식의 하이라이트인 신랑 신부의 퍼스트 댄스 순서, 가수가 노래를 시작하자 갑자기 빅토리아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신부 니콜라를 제쳐두고 아들 브루클린을 껴안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주인공이 되어야 할 신부를 완전히 배제하고 마치 자신이 그날의 주인공인 양행동한 시어머니의 모습에 하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브루클린은 이 순간 느꼈던 모멸감과 아내에 대한 미안함으로 인해 부모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됩니다. 감정 싸움처럼 보였던 이 고부 갈등의 이면에는 사실 냉혹한 비즈니스 논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빅토리아는 아들 브루클린을 급히 호출했습니다. 그리고는 두꺼운 계약서 뭉치를 내밀며 서명을 강요했습니다. 그것은 브루클린의 이름과 초상권에 대한 상표권을 연장하는 계약이었습니다. 빅토리아는 베컴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자녀들의 이름까지 모두 상표로 등록해 관리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브루클린은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음에도
결혼 직전에 서명을 재촉하는 어머니의 의도를 의심했습니다. 이제 펠츠 가문의 사위가 될 테니 그쪽 집안의 아들의 권리를 뺏기기 전에 미리 족쇄를 채우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브루클린이 서명을 거부하자 베컴 부부는 니콜라는 우리 가족이 아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다라며 폭언을 퍼부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건은 브루클린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는 이후 자신의 몸에 새겨져 있던 마마보이라는 문신을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아내 니콜라의 눈을 형상화한 문신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SNS에 베컴 부부의 완벽한 이미지는 모두 거짓이다라는 글을 올리며 부모와의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현재 그는 부모와의 직접적인 연락을 차단하고 모든 소통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그가 론칭한 핫소스 브랜드의 이름은 클라우드23입니다. 여기서 숫자 23은 아버지 데이비드 베컴이 레알 마드리드 시절 달았던 등번호를 상징합니다. 입으로는 부모와 절연하겠다고 외치면서도 정작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는 아버지의 숫자를 가져다 쓰는 그의 이중적인 태도는 대중들에게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습니다. 심리학에는 기대치 위반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한 기대가 컸을 때 그 기대가 무너지면 긍정적인 기대보다 훨씬 더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브루클린 베컴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전 세계의 압도적인 기대와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아버지처럼 멋진 축구 선수가 되거나 어머니처럼 세련된 스타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기대는 어린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마다 쏟아지는 대중의 실망 섞인 시선은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고 결국 그는 부모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론은 여전히 그에게 차갑습니다. 부모 덕에 호의호식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는 비판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화려한 금수저의 삶 뒤에 가려진 인간적인 고뇌와 결핍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이제 브루클린에게 남은 과제는 분명합니다. 부모를 비난하고 과거를 폭로하는 것으로 관심을 끄는 단계를 넘어 오직 자신의 실력으로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가 베컴의 아들이라는 꼬리표와 억만장자의 사위라는 타이틀을 떼고도 온전히 브루클린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설 수 있을지 우리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화려한 명성 뒤에 숨겨진 가족의 비극. 베컴 가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성공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